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장남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당시 시댁은 많이 어려웠고 그런 이유로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소소하게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라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께선 제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께서 저희의 결혼에 한 푼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미안하지는 않다고요. 아들 그만큼 키워 놓았으니 당신들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께서 꼭 자식들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시면 좋지요. 하지만 그게 꼭 의무이고 필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꺼이 저희 능력 안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당신께선 해줄 돈이 있었어도 도움 주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저희에게 바라는 것도 없으니 결혼할 때 도움 주지 않았다고 서운해 말라고 합니다. 당신들께선 큰 돈은 없어도 경제활동도 하고 있고 건강하기에 저희에게 기댈 일 따위 없다면서요. 제게 똑똑히 이야기하셨지요. 예, 나 절대 너네 의지 안 해. 내가 아직 이렇게 팔팔한데 며느리 눈치 보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너희 결혼할 때 돈 안 해줬다고 서운해 마. 우리도 너희에게 바라는 거 없고 나중에 우리 모시라고도 안 한다. 치사스럽게 뭐 하러 그러고 사니? 그냥 각자 가정 각자 꾸리고 사는 거야.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살자.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저 말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땡큐였습니다. 부모님 도움 안 받아도 되었고 저희에게 바라는 거 없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내가 며느리로서 도리만 다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대소사와 시부모님 생신, 명절이면 찾아뵈었고 그럴 때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군말 없이 척척 해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의 건강 사정상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아 그냥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어요.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정상 정자가 평균 이하라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둘이 괜히 아이를 기대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느니 우리를 위해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꾸준히 맞벌이를 하며 살림을 늘려나갔고 필요한 지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당연히 모으기도 하며 남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불평불만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단짝이라 느껴질 만큼 좋았어요.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고 5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의 사정은 저희가 결혼할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었지요. 그런데 동선의 부모님께서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며 당신들께서 1억을 지원할 테니 저희 시부모님에게도 1억을 지원하라고 했나 봅니다. 사실 요즘 툭하면 1억 떠들어대니 그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큰 돈이잖아요. 자다가 뚝딱한다고 나오는 돈도 아니고 어디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돈도 아니니까요. 시부모님은 동서내에서 글이 나오니 아주 난감해 하셨지요. 동서도 그 정도는 손에 쥐고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 성질이 나셔서는 시동생에게 꼭 그렇게 결혼을 해야겠냐며 엎어버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시동생이 그럴 리가 있나요? 동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했고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그런 시동생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결국 시부모님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셨지요. 제일 먼저 찾은 건 저희였습니다. 저희에게 모아둔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빌려달라는 건 갚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1억을 빌려드리면 그 돈은 분명 돌아올 리 없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빌려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참 너는 냉정하고 차갑다. 지금 네 시동생 사정 알면서 어떻게 못 도와준다고 하는 거니? 그깟 1억 돌려준다니까?
그깟 1억이요? 어머니, 1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별거 아닌 돈이면 어머님이 알아서 구하세요. 그리고 그 돈 어떻게 돌려주실 건데요? 대책은 있으세요? 전 그 돈을 빌려드려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없으면 몰라도 그 정도 여유 되면 나 같으면 그 돈 시정세 장가 갈 때 쓰라고 인심 좋게 척 내놓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 네 시동생 면도 서고 우리도 사돈에게 면도 서고 말이야. 저희가 은행이에요? 아니 은행은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는다지만 그냥 내놓으라고요. 저희가 뭐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야 하는데요? 어머니,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니까 그 연세 드시도록 자식들 장가 갈 때 보태줄 10,000원 한 장이 없으신 거라고요. 뭐? 너 말 다 했니? 아무튼 저희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아버님 능력 안에서 도련님 장가 보내세요. 야, 그래. 내 아들 내가 알아서 장가 보낼 테니까 넌 신경도 쓰지 마. 알겠어? 큰 며느리라고 밴댕 소갈딱지 같은 게 들어와서는 아주 시댁 식구들 알기로 우습게 알고 말이야. 그렇게 시동생의 결혼을 발단으로 어머님과 저와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시동생의 결혼에 축의금 300만 원을 했고 그 외에 도움을 준 건 없습니다. 아참, 시동생의 결혼 비용은 어머님께서 이모님에게 빌려서 해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역시 형제밖에 없다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남편에게 제발 꼭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당신과 당신의 동생 같은 사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동서가 들어오고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저와 동서를 비교하고 편애하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떤 진통 과정이 있었던 간에 어머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저보다 사근사근한 동서가 더 마음에 드셨겠지요. 사실 저도 어머님에게 우호적이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동생의 결혼에 관해 돈을 해주지 않은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어머님께는 그게 큰 사건이었을 수 있겠지만요. 가족 모임이 있으면 어머님은 늘 그렇게 우리 작은 며느리, 우리 애기를 달고 사십니다. 저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요. 하지만 전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건 큰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간 것뿐이니까요. 이후 동서는 결혼 3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동서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은 더욱 커져만 갔죠. 동서가 임신 6개월이던 때가 마침 추석 때였습니다. 저희 시댁은 명절에 차례를 지내진 않지만 명절 분위기를 낸다며 조금씩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곤 했습니다. 어머님께선 동서에겐 힘들다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곤 모든 음식을 제게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임신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만 봐도 또 꼭 경험해보지 않아도 임신을 한 사람이 임신을 안 한 사람보다 몸이 더 힘들다는 것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불만 없이 명절 음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뭐라 하든 남편도 함께 했고 어찌 되었든 당신 살림이니 어머님도 함께 하셨으니까요. 동서가 아이를 낳고 나자 아이는 시댁의 웃음꽃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힘이 정말 엄청나더군요. 그 녀석이 뭐라고 조금만 꿈을 대도 어른들의 입꼬리가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요. 조카를 보고 있자니 나도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편의 상황상 그럴 수 없기에 잠깐 그리 생각하고 말긴 했지만 아무튼 아이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임은 분명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께선 지나가는 말로 저의 신경을 건드셨습니다. 얘, 우리 손자 너무 귀티나지 않니? 얘가 우리 차근에 어릴 때랑 아주 똑 닮았어. 어쩜 이렇게 판으로 찍어낸 것 같은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서방님 얼굴이 있네요. 에휴,
작은 애도 작은 애지만 우리 큰애야말로 정말 잘생겼었는데 큰애가 아들 낳았어 봐. 아주 바로 연예인 진출인데 말이야. 네, 그이도 잘생기긴 했죠. 그래, 뭐 너희가 돈 버는 게 좋고 너희 즐기는 삶이 좋은 걸 어쩌겠니. 내가 미련을 안 가져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손자를 보고 나니 또 아쉽네. 어머니, 저희가 저희 좋자고 안 낳는 게 아니라요. 됐어. 그만 말해. 아니 네가 뭐 언제는 내 말을 고지 들은 적 있니? 바라지도 않아. 라고 하시고는 조카를 안고 획 돌아서 가버리십니다. 어머님의 뉘앙스는 마치 제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분명 나 때문이 아닌데 우리는 남편 때문에 아이를 못 갖는 건데 다 알면서도 어머님이 저리 말씀을 하시니 정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님은 제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낳기 싫어서 아이를 안 갖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었지만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 그러다 마시겠지 하고 말았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부부는 부모님들께 받은 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희가 양가 부모님들께 바라는 거라면 건강하신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상품으로 매년 1박 2일로 양가 부모님 건강검진을 꼼꼼히 해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연세에 따른 약한 질환들은 있었지만 그 정도는 그 연세에 다들 갖고 있는 질환들이었고 생활습관 등만 잘 습관들이면 또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가끔 통화를 하면 시어머니께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랬든 저랬든 아무리 시부모님이 밉다 한들 그래도 내 남편의 부모님이신 건데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근래 들어 왜 여기저기가 안 좋으신 것 같은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서가 다시 일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봐주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출근하기 전 하루에 5시간씩 조카를 봐주며 서로 적응하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부모님들이 아프실까 걱정이 되어 건강검진에 건강기구들도 사드리고 건강식품과 약들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동서는 아이를 맡긴다니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물론 상황이 그래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지금까지 연세보다 더 건강관리 잘 해오셨는데 황혼 육아하시면 정말 여기저기 다 아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전 다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 여쭤보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내가 우리 손자 보겠다는데 왜 네가 발끈하냐? 발끈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건강하다는 자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조카 보면서 어깨랑 허리도 아프시고 두통도 있다고 하시니 걱정이 되어서요. 그럼 이 어린애를 어린이집에라도 보내라 이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조카도 조카이지만 전 어머님을 걱정해서 얘! 나 건강체질이야. 애를 안 보다가 보니 여기저기 쑤셔서 그러는 거지? 아이 뭘 그렇게 유난을 떠니? 왜? 내가 아프다고 너네한테 기대기라도 할까봐 걱정되냐? 인정머리 없는 것. 큰엄마가 돼서는 동서가 이렇게 되어서 조카가 맡겨지게 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너한테 짐 될까봐 그것부터 걱정하는 거지? 아유,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니까 애도 안 들어서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한마디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옆에서 조카가 울었고 어머님이 조카를 달래려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전 진심이었는데 어머님은 이런 제 진심을 말 한마디로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어머님을 챙기지 않아도 되었는데 제가 너무 어머님을 생각했나 봅니다. 저라고 되게 뾰족한 말씀들을 내뱉는 어머님이 그냥 좋을까요? 솔직히 좋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니 그에 대한 도의적인 예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 그날 어머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저와의 사이에 골을 더 파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어머님을 챙길 이유 따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낮에 어머니가 통화를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에게 시댁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시댁에 일이 있어도 남편 혼자 다녀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과는 살겠지만 시댁과는 왕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일 따위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한 번만 더 우리가 아이를 안 갖는 이유가 마치 나인 듯 이야기를 한다면 그땐 또박또박 이유를 말씀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면서도 동서 앞에서 마치 그 이유가 나인 듯 이야기하실 때 당신 봐서 그냥 따로 뒤집지 않았는데 다음엔 뒤집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라도 그때가 온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알겠다고 자신의 부모님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을 때면 남편이 알아서 했고 남편도 제게 따로 시댁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 걸.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더군요. 그저 난 결혼이라는 것을 했으니 최소한의 내 할 도리만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저희 시댁엔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댁과 단절된 채 지낸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업무상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는 터라 업무와 관련된 전화인 줄 알고 받았더니 어머님이시더군요. 제가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님께서 친구분의 전화를 빌려 제게 연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누구세요? 큰애야, 나다. 네? 누구요? 넌 그새 심이 목소리도 잊었냐? 아, 웬일이세요? 그간 잘 지냈니? 네, 전 잘 지냈어요. 그래, 너희는 잘 지내는 것 같더구나. 딱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을게요. 아니, 큰애야.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단도직입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없어져서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칼로 무 자르듯 안 된다고 탁 잘라버려서 말을 더 꺼내지도 못했어. 뭘요? 아무래도 우리가 너희 집에 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네? 뭐라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탁을 하는 거잖니. 부탁이요? 대체 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너희가 큰 자식 아니니. 어머니, 잊으셨어요? 저희한테 의지 안 하신다면서요.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니. 왜 그렇게 되셨는지 궁금하지 않고요. 가실 곳 없으면 동서내로 가세요. 걔네 사업하는 거 도와주다 이렇게 되었어. 그것들이 좀 잘 되면 모시고 산다니 어쩌니 하면서 집 담보로 돈 해달라고 하고 그러더니 대출 이자도 안 내주고 연락도 다 끊고 숨어버려서 소식도 몰라. 그런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경찰에 의뢰를 하시든 뭐 알아서 동서내를 찾으셔야죠. 그래도 부모가 일이 되었는데 너희도 양심이 있으면. 뭐요? 양심이요? 어머니 잊으셨어요?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 결혼할 때 한 푼 안 보태주시면서 저희한테 의지할 일 없으시다면서요. 동선에 애 봐주면서 동서만 그리 예쁘다 하시면서 저보고 인정머리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인정머리 없는 제게 연락하셨어요? 이런 일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못 하셨어요? 어머니,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제가 어머니를 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그이가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잘라버린 일이라면 제가 마음 쓴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저희는 모든 지출과 결정을 상해서 하니까요. 이모님 댁을 가시든 고모님 댁을 가시든 알아서 하시고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 번호도 차단할 거고요. 앞으로 어머님인 거 알면 그냥 끊을게요. 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예뻐 죽겠다던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조카 가족이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고는 돈 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건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는 하는데, 대체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정말 어머님이 절 그렇게나 서운하게 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간 켜켜이 쌓여있던 서운함에 일말의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께 연락 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게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의 일을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너무 냉정한가 싶지만 지금껏 지내오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이 있으셨기에 전 그 말씀대로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